2019년 8월 개정 전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제도는 어업 경영자에게 직접 면허하는 원칙과 촌락 공동체인 어촌계와 어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인 지구별 수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원칙이 제도 초기부터 확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어업에 대한 지리, 역사적 특성, 포획 채취의 대상물, 생산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연안 어업인의 어업에 대한 생계 의존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업인의 단체인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등에 한하여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등을 면허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직을 통해 어장을 관리하게 하고 있는데요. 단, 이러한 어업권은 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서 어장 이용의 독점 및 어장 관리의 부실화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은 어장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장 관리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서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되었지만 어촌계 및 지구별 수협에 대한 면허라는 점은 변동이 없고 수산업법상 어장 관리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서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장 관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36조 제1항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개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개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산업법 개정 이후 마을 어업권의 경우에는 개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마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개원이 아닌 자도 마을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마을 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편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관리 규약을 정해야 합니다. 어장관리 규약에는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 방법과 어업권의 행사 방법, 그리고 어업의 시기와 어업의 방법뿐만 아니라 입어료와 행사료,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어장관리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 방법, 입어 기간, 어업권의 행사 방법 또는 그 행사 기간,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사용하려는 관리선 또는 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 방법이 있으며 또한 어업의 시기 및 어장의 시설물과 사용어구의 종류, 자원 조성, 유해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포획 채취하려는 수산 동식물의 금지 채작 및 금지 시기 등 자원보호, 관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이 어장관리 규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그리고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의 순서를 따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가 나왔을 경우 상호 간의 어업권의 행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동순위자 사이의 경우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이 없는 자가 우선이 되고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적은 자가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는데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산업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어업권 행사계약이나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합니다. 단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한정 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이러한 어업권은 개원이나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어장관리선은 이것이 불법어로나 어장 황폐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어장관리선을 어업권자가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1에서는 어업별, 지역별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의 경우에는 관리선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어선을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 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십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폐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을어업은 공동어업에서 파생된 것으로 1995년 수산업법 개정에서 공동어업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나누었는데요. 기존의 공동어업은 그 어장을 축소 및 마을어업으로 하여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에 면허하고 그 축소된 공동어업 부분의 수면에는 협동양식어업을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산업법에 의하면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말하며 입어자란 수산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업권은 경영자에게 직접 면허되는 어업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여 어업인에 의한 어장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망어업권과 양식업권이 제3자의 침해를 배제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어업, 양식업 형태이므로 권리로 한 것에 비해 마을어업권은 어법상 그러한 필연성이 없고 원래 자유어업이어야 할 것을 관계어업인에게 어장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집합체인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권리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어업권은 관리어업권으로서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되는 것에 비해 정치망어업권과 양식업권은 경영자 면허권으로서 경영자, 즉 개인에게 직접 면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경영자 면허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을어업권은 어업인 단체에 의한 어장관리를 위해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어업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걸까요? 수산업법에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유재산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유재산인 어업권의 처리는 총유에 관한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요. 어촌계원의 마을어장에 대한 권리 의무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고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그 권리 의무도 상실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 또는 어업 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일반에게 어업의 상대적인 금지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특정인에게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어업허가라고 합니다. 이때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행위이며 상대적 금지는 허가를 유보하는 금지인 점에서 허가를 유보하는 일이 없는 절대적 금지와 구별됩니다. 즉, 이러한 허가제도는 어업 중 어구나 어법에 있어 그 조업을 자유로이 방임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의 질서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경우 어업자의 자유조업을 적당히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허가의 법효과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 의무의 소멸, 즉 금지된 행위에 관한 자유의 회복으로 면허어업은 어업권에 기초하여 수행이 가능한 어업인데 비하여 허가어업은 일반적으로 어업을 금지해 놓은 다음 일정한 경우 허가 처분에 의해 특정인에게 이를 해제하여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가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금지의 해제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데요. 예를 들어 기성권 현망어업, 잠수기업 등의 허가는 보통 이권시 되고 있지만 그 이익의 성질은 허가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 설정이 아닌 것입니다. 허가어업은 그 경영 규모, 조업 폐역, 자원의 보호 관리 또는 어업 조정 등의 이유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적당한 어업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어업이 있는데요. 그 처분 관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 시도지사 허가어업,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허가어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당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어업이므로 위에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 시도지사 허가어업,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어업 중 하나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별개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춰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은 근해어업으로, 근해어업이란 총 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며, 이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 실정과 부합될 수 있도록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허가의 정수, 허가 금지, 우선순위 등의 범위 내에서 현재 각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요. 근해어업과 관련해서 근해어업의 허가 권한 및 어업의 휴업 신고,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의 제한 및 어업 허가의 취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또는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외의 어업을 말하며,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안어업은 지방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과 어업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연안성을 띈 것을 시도지사의 허가업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산업법상 구획어업, 양식산업발전법상 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중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입니다. 다만 이 어업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 허용 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 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구획어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양식업인 육상해수양식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업과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 축제식 해수 양식업이 육상 해수 양식업에 해당됩니다. 면허업과 허가어업, 한시어업 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따른 어업 외에 새로운 어구, 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경우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 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거나 시험어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어업자, 신청자 및 시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 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 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할 수 있으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출연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게 출연했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연했는데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하는 것을 한시어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을 정밀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 몇 가지 사항들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어업의 종류와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 가능 총량, 해역의 범위, 그리고 조업의 기간 및 시기, 척수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 어획량 할당 및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여 어선 또는 어구의 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으로 허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 분쟁이 있거나 어업 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는데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어업으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폐류형망어업이 있고,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어업으로는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폐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최대 3종류까지 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 근거지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허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어선의 두 종류 이상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시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한시어업에 관한 사항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시어업 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어업은 따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수가 정해져 있는 어업과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어업에 관하여 각각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근해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북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업허가의 처분은 어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입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일탈할 수 없으며 허가의 금지 및 제한, 허가의 정수 및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허가업의 제한 및 조건 등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허가 처분의 적법한 신청은 어업허가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한 형식상의 불비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등은 면허 어업의 경우와 같습니다.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합니다.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산기술자, 조건분리지역 거주자, 신청어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신청어업에 5년 미만 종사하였거나 다른 어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순위에 따라 어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 경영 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상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하게 됩니다. 허가어업은 면허어업과 달리 유효기간의 연장 제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도 면허어업과 같이 연장 제도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1963년 4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삭제되었는데요. 우선순위 등의 허가 기준에 의하여 어업권에 못지않게 그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유효기간 제도는 그 본래의 의의를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나 사실 이러한 현상은 허가의 권리화를 촉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허가어업은 큰 금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서 경영의 관점에서는 허가기간의 장기화가 바람직한 것이나 대상자원의 변동이나 어업 조정상의 조건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 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령에서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 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어업허가 처분은 어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처분관청은 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수산업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의 금지 기간, 그리고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의 변경은 그 어업허가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 어업허가의 동일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의 변경은 어업경영상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경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어업허가의 내용 일부가 어업의 실태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업에 허가를 해준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의 내용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는 변경에 대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의 취소는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하며 강학상 철회에 해당합니다. 허가의 효과는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경과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어업인의 사망 또는 해산 등에 의하여 소멸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허가업을 폐업하여 소멸하기도 하고 행정관청의 취소 처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어업인의 관련 법령 위반 등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는 첫째,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넷째,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째,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태적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하여 배출 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여섯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곱째,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관청은 처분관청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행정관청도 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위반 등 어업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로는 첫째,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 처분이나 그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둘째,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어업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산업법은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실제 경영자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그 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업인은 그 어업에 대한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허가를 취소하여 다른 희망 어업인에게 어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어업은 아무나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어업이기 때문에 특히 어업보상 문제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어업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맨손어업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바로 신고어업의 영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어업은 자유어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획 강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1995년 수산업법 일부 개정에서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허가어업에서 신고어업으로 변경하였고 양식어업자나 신고어업자 등이 양식하거나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어획물 운반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어업신고의 수리에서 수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리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상대방의 신청을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각종 신청서, 신고서, 소장 등의 수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 또는 서면의 교부 등 접수 상담을 수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행위로서의 수리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수리 행위와 구별됩니다. 신고 수리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산업법상 신고업의 수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청구서의 수리 등은 각기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수리 행위의 공통적인 법적 효과로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업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업은 어구, 어법이 간단하고 소규모로 행해지는 것이 특징인 어업인데요. 신고업은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어업 질서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어업이 특징입니다. 1970년대 이후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업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업이 크게 증가하여 이른바 보상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업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업은 나잠어업과 맨손어업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폐류, 해조류, 그 밖에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며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 호미, 해조트리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신고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신고업을 하려는 자는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 설정 및 어업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 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업의 신고에 대한 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하지만 단순히 형식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각하하지 않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업신고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어업면허나 어업허가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수리 여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을 논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업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하는데요.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신고한 조업수역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는데요. 어업신고증명서의 법적 성질은 어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공증행위에 속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업면허증이나 어업허가증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어업신고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그 밖에는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조업구역, 포획 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업에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업신고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업신고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폐업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업의 신고는 신고를 한 자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신고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신고업의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